안녕하십니까.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부신 시리즈 3. 부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외래에서 이제 어떤 증상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이건 부신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면 부신하고 이 증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예전에 비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부신 기능 저하 증상을 느끼는 건데, 이게 과연 부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부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이 부신 호르몬이 하는 일이 혈압 조절, 혈당 조절, 항염증, 면역 반응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혈당 유지가 안 되거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신이라고 하는 건 오전 8시에 최고로 만들어지는데, 그 부신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혈당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은 만성 피로,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오전 한 11시 정도가 되면 갑자기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저혈당 증상이 한 번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설탕 커피를 좀 먹어줘야지만 좀 기운이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설탕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라고 하는 부신 피지를 자극해주는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신을 늘려주고 그 당을 높여주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침에 최대가 되고 오후가 되면서 점점 떨어지고 밤에는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면서 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증상이 가장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기운 빠지는 것도 바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온 건데 이 배고픈 줄 알고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혈당을 보상하면서 자꾸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또 비만이라든가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혈당이 오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괜히 가슴이 두근 거예요. 혹시 공황장애 아닌가요? 심장에 무슨 일이 없나요? 이런 쪽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은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신 기능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잠이 잘 들지도 않지만 잠이 들고 중간중간에 자꾸 잠이 깨요. 왜냐?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뇌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럴 때 뇌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뇌에는 제가 에너지원은 뭐라고 그랬죠? 당입니다, 당. 그래서 당을 써야 되는데 그 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잠이 중간에 자주 깨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수면제를 먹습니다. 근데 뇌의 저혈당이 방치가 되죠. 그러면 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면 뇌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치매가 걸린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잠이 중간에 자주 깨는 증상도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혈당 증상이 제가 이리터빌리티, 짜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고,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상사가 짜증을 자꾸 내고 또 여러분의 부인이 짜증을 자꾸 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아닌지를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신이 코비드19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항염증 효과와 면역 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콜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알러지 증상이 자꾸 재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자기는 알러지가 없었다. 근데 출산 후에 또는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후에 내가 체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체질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한 8, 90%는 알러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알러지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부신이라는 이 콜티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잘 막거든요. 잘 막다가 우리가 이 어떤 이유든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알러지를 막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서 알러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선생님 저는 옛날에 땅콩 먹어도 괜찮았었거든요. 옛날에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두드러기가 생겨요. 그게 체질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알러지가 없던 게 아니고 알러지가 있었었는데 그 알러지를 막는 그 부신 기능이 정상일 때는 특별하게 증상을 못 느끼게 다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증상이 있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러지 두드러기로 오면 부신 호르몬을 주사합니다. 일시적으로 주사하죠. 그만큼 이 부신하고 이 알러지하고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두 번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입안이 자꾸 허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펄페스 때문에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상처가 많이 생기는 곳은 바로 구강입니다. 그 우리 몸에서 또 가장 상처 회복이 빠른 기관이 구강입니다. 구강은 이렇게 찢어져서 꿰맬 때도요 실밥을 뽑질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바로 뽑거나 아주 그 상처가 심할 때는 꿰매주죠. 근데 바로 뽑거나 아니면 녹는 실을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상처가 굉장히 잘 아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상처가 잘 아무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입이 자주 헐어요. 그래서 입이 자주 헌다는 거는 그 전에 상처가 입었던 것이 안 난 거예요. 자꾸 입이 잘 허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부신 기능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도 이제 같은 그 맥락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입이 자주 헐거나 염증이 여러 곳에 자주 생긴다. 이 세 가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상처 회복이 안 되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기침을 되게 오래 해요. 이 기침을 되게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폐렴보다는 이걸 기도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에 신경이 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점막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어떤 감기 걸리고 나면 기침이나 가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점막에 손상이 와요. 그럼 손상이 왔을 때 이 부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 점막의 상처를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 점막이 재생이 안 돼서 신경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기침을 해도 그 숨을 쉴 때 자극만 돼도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하듯이 기침하는 그런 경우가 이 바로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앓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난 부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나 보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고 나면 큰 병이 나거나 들어눕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신을 너무 과잉해서 고갈이 되고 나면 이렇게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큰 병이 나거나 입원을 하는. 근데 임파선이 자꾸 붓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쪽이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신 기능이 정상일 때는 그 염증을 그때그때 제거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염증의 양과 그리고 부신의 기능하고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임파선이 자주 붓는다. 그래서 임파선이 자주 부을 땐 나 부신 기능이 좀 떨어졌나 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관절이 괜찮았는데 조금만 일을 해도 관절이 아프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염증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는 거죠.